국립공공의료대학 신설 왜 필요하고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게 될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임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공의대 관련된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공공의대가 이제 두 가지 트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역 의사제와 연동되어 있는 지역 의사를 양성한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지역 공공의대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에 있어서의 표준을 제시하고 국가의 핵심 역량을 필수 보건으로 인력을 양성한다는 개념에 있어서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그러니까 국립의전원이죠. 에 대한 신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필요성입니다. 이 설립의 배경은 뭐 이게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2018년 10월에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정부가 발표하게 됩니다. 이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은 2018년 10월에 나오긴 했지만 뭐 18년에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2008년에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그리고 2012년에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개정 이후에 있어서의 공공보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 공공보건의료를 한다면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민간이 원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취약계층 취약지역은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공공의료기관이 이제 보완한다는 개념의 보완적 개념이 주로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공보건의료는 기관의 성격, 소유 주체로서의 공공보건의료 개념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 10월에 이제 대책에 있어서는 그런 관점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그냥 그때 나온 얘기가 아니라 2012년 공공의료하는 법률 재개정에서 과정에서 나왔던 공공의료에 대한 확장성들을 실제적인 이제 내용으로 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내용은 국민의 생명 안전 및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 보건의료 영역은 이거는 민간과 공공을 합쳐서 전체적인 공공의료 영역으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이때의 공공보건의료는 소유 주체의 개념도 들어가 있지만 기능적 측면에서 공공의료 개념들을 전면적으로 얘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하에서 권역적 책임 의료에 대한 지정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이 개념 하에서 정부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중증 의료라든지 산모 어린이 의료, 장애인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 특히 최근에 감염 문제, 환자 안전 문제는 이 부분들은 뭐 공공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관을 포함해서 이 영역 자체가 공공보건의 영역이다라는 문제의식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국가의 핵심적인 역할이 된다는 이제 문제의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나온 내용도 실현하려면 결국 핵심은 세 번째 영역이나 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인력을 어떻게 그러한 필수 보건의 인력이 헌신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거냐가 핵심적인 과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제 중에 하나가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이후에 20대 국회, 21대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20대 국회에서는 그때 야당에서 반대에 의해서 통과되지 못했고 21대 다시 이제 발의된 상태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의료계 반발 과정 속에서 일정하게 이제 뭐 원점에서 논의를 재구성한다,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한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논의가 유보된 상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필요성에서 먼저 이제 국립공공의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국립공공의대가 나오게 된 기본적인 이제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기존의 의대 교육,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에서 한계에서 출발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우리나라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서는 대부분의 교육 목표, 교육 과정이 공공보건 핵심 역량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실제 졸업 역량이 일반적인 1차 의료의 의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적인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실제 진출 자체가 상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번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필수의료 국가보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분야인 응급의상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산모 어린이, 소아청소년과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의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양성 문제들을 민간 부분에 맡기거나 아니면 기존의 교육 양성 체계에서 그대로 둘 경우에서는
결국은 국가에서 수준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필수의료 보장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시스템과 그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스템에 있어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성에서부터 배출 관리까지 일관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현재 있어서의 공공의료 양성, 인력 양성 체계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런 이제 인력의 양성에 대한 문제는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양적으로 부정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필수 보건을 담당하면서 지역 보건 의료 사업을 선도하고 전체적인 공공보건의 역량을 제고할 핵심 인력의 양성.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만들었을 경우에 공사를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출신 자체 분들이 민간으로 이제 많이 가죠. 민간 항공 회사로 많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을 만드는 이유는 현지에서 국방 인력의 핵심 자원들을 국가가 양성 배출할 목적에 의해서 만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보건으로 인력이 있어서도 반드시 공공보건에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인력을 양성해서 관리할 자원을 관리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표준적인 인력 그리고 선도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적인 책무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립 필요성은 의사 인력 양성 관리에 대한 국가의 핵심 역할도 복원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민간의 그냥 기존의 교육 체계에서 양성하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 체계에서부터 양성 체계에서부터 국가가 관리하고 물론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그 핵심 자원들을 관리할 필요성 그리고 양성에서부터 앞서 얘기한 것처럼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도 매우 이제 중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이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을 국가가 직접 선발, 양성, 배출, 관리하는 이런 것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설립 필요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속에서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 및 공공보건인력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과대학에서 일부 인력을 배정받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랬을 때는 현실적인 지금 지역의사제가 그런 부분이라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교육 체계 자체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리 자체가 일관되게 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교육기관들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전 국민에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획, 조정, 연계 기능을 총괄하고 직접 서비스 제공하는 공공보건 전문 인력의 양성이 이제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발에서부터 교육 프로그램 과정에 일관되게 녹아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에서 설립 목적은 공공보건의 필요에 부응하는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 및 직업경로를 제시한다라는 거고요. 진짜 공공보건을 선도해 나갈 국가 핵심 의료 자원을 양성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역이 부족하니까 의사 인력, 즉 의사를 양성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국립공공의대의 전체 정원이 49명이고 그 정원도 별도 정원이 아니라 이미 서남대에서 갖고 있는 정원을 국가가 정원 TO를 흡수한 겁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이유가 전혀 아닌 상태에서 지역 의사를 부족한 것들을 배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인력을 그냥 의사 인력 몇 명 양성한 차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공공의료 인력도 양성한다라는 일종의 공공의료 사관학교의 인식 이런 관점에서 설립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립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9명인데 이게 신규 정원이 아니라 기존 서남의대에 민간 사립의과대학에서의 폐해가 전년초 나타나는 서남의대에서 정원을 흡수해서 이거를 국가 정원에서 국가의 필수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개념 T로 가져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44명 선발하고 5명은 이제 WHO라든지 국제보건에 있어서 활동할 인력들을 양성하겠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이제 이런 기본 교육 자체에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최소한의 현재 의과대학에는 의존해서 얘기하고 있는 임상의료 인력 평가 인증 기준에 112명 이상을 선발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여기는 기초의학이라든지 의학교육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이게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최소 기준이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기존의 의존형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건대학원을 이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듀얼 MD, MPH를 만드는 건데요. MD 과정을 이수하고 함께 MPH 과정, 보건대학원의 석사 과정들을 이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교육과정이 빡빡이 되어 있고 공중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보건대학원의 전임 교수 임명들을 확보해 나가고 예방의학이라든지 의료 인문학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겸임 교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절대적으로 보건대학원 교육들을 강화시키는 것들이 이번 국립공공의료대학원에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성은 기존의 이제 행정조직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조직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의학교육센터, 지원센터를 강화하는 것들이 이거는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유명 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의학전문대학원의 기본적 방향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교수 양성이라든지 교수 개발들을 지원하고 선도해 나가는 의학교육센터를 만드는 것도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현재에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연세대학교가 그런 부분들을 좀 선도 좀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공공의료대학원의 기본적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MD, MPH 과정들을 해나가는 거. 그래서 학점이 의학 과정은 160학점이지만 MPH 과정은 30학점을 합쳐서 190학점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하고 그래서 4년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그 일반적인 대학에 있어서 감당이 어려운 정도의 강도 높은 교육 과정을 받고 있다. 그에 걸맞는 또한 지원이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을 부여하는 것들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발과 양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진로까지 같이 설계되는 겁니다. 경력 설계라든지 그리고 의무 복무 기간에 있어서의 배치 그리고 이후에서 어떻게 갈지를 본인의 선택에 기반을 하지만 그 선택이 자의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필수 자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주고 지원할 수 있는 경력 설계 방향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 프로그램들은 포함시키고 인증 과정에 포함되는 내용들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MP 과정들 병행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4학년 과정에 있어서는 롱기튜드널 인터그레이티드 클럭십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통합적인 어떤 실습 과정들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 있어서는 2학년 초반까지는 이제 기초의학과 임상표현 중심이고 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3학년 임상 실습 과정들은 기존에서 분절적인 교육이 아니라 임상과에 있어서 통합적인 어떤 다학제 협력 실습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속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이 부속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 2024년에 바로 옆에 있는 방산동에 굉장히 좋은 시설로 확충된다는 측면에서 최적화된 의학 실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4학년 1학기 트랙은 이제 일반적 의과대학에서 받을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교육 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하고 재활을 받고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일정한 트랙들을 같이 따라가면서 통합적인 그래서 보건까지 연결될 수 있는 현재 우리가 흔히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할 수 있죠. 커뮤니티 케어를 실제적인 임상 실습 과정에서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트랙 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질 높은 우수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졸업해서 또 전문의를 취득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을 취득하고 국가가 필요한 부분, 지역을 포함해서 각종의 국가센터 문제, 응급외상센터라든지 각종 센터에 있어서의 자기 역할을 했을 때 그리고 전체적인 민간 부문도 선도할 수 있는 우수 자원들을 우수한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속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의학교육지원센터 설치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교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있어서 임상교육을 단지 강의하는 차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교육들을 개발하고 이 속에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센터들을 만드는 것들이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중요한 이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굉장히 큰 차이점이 이제 졸업 후 관리들을 선발 이후에서 교육 프로그램 과정 속에서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련 기간이라든지 전공 과목 선택 부분들을 이후에 본인에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상의하고 그리고 진출해 있는 이미 센터라든지 지방의료에 진출하고 있는 선배 또는 원장님들과 공공의료 원장님과 1대1 매칭을 통해서 실제 그런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경력 관리를 해주는 것 자체가
국립공공의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디베이트가 이제 10년의 의무보무 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반드시 의무보무를 기간하고 면허 취소가 연결시키는 게 맞느냐, 이거는 굉장히 디베이트가 될 수 있을 생각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긍정적이진 않은데,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자치의대 같은 경우에서는 의무보무가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한다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이런 방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의무복무를 10년 하지 않았을 때 과연 사회적인 저항이라든지 공정성 시비를 이겨낼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서 현재는 법적으로 10년 의무복무 기간을 선정하자는 안으로 이제 법률안이 개정된 것으로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더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부 관리에 있어서의 결국은 한번 전문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공부문에서 핵심적인 엑스퍼트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연동시키는 그런 중장기 프로그램들 같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국립공공의대는 단지 의대에서 졸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같이 해나가고, 이 부분들이 국립중앙의료원이라든지 그리고 국가병원, 국립대학병원에서 각종 센터 그리고 지방의료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같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공보건의 통합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재서 이미 국립중앙의 공공의료 지원센터에서 이런 인력 DB를 구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DB 과정 속에서 이런 핵심 인력들이 계속 배치되고 관리되고 그랬을 때 향후 10년, 20년 한국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중심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률 제정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현재 이제 논의를 다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향후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법률 통과 외에 예산이 통과했을 경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학교 건립이나 필요한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인데, 이게 또 좀 쟁점인 것 같습니다. 법률도 통과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통과됐느냐, 이런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 법률에 있어서의 예산 편성 자체가 2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들이 가정하에서 하는 것은 일부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향후 중요한 이제 논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방식에 있어서 양성체계 국가가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비정상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라마다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지방정부 주도로 하는 데가 있고 국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에 맞는 어떤 공공의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본 자치의대는 지방정부 주도로 하는 것이죠. 전국 47개 도도부위원이 공동으로 자치국가들을 설립하고 있고, 이 속에서 이제 도도부위원별로 2, 3명의 학생들은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해서 이제 교육하는 방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학비를 지원하고 있고, 의무복무를 이제 졸업 후 9년 동안에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안 하면 면허 취소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하고 있을 경우에 지금까지 받은 것들 다시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 반환한 경우는 3% 정도밖에 안 된다 하고요. 대부분의 한 70, 80%가 출신 지역에서 다시 복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지방정부 주도의 공공의대가 과연 한국 사회에서 맞는 거냐, 이게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지방 중심에서 공공의대를 또 뭐 순천이지 목포니 창원이니 이런 데서 공공의대가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일본처럼 우리가 가능하냐 문제는 또 다른 이제 디베이트고, 근데 문제는 국립공공의대가 일본 자치의대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 자치의대에 대한 고민들을 검토한 건 맞지만 일본 자치의대의 방향성이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 자치의대 핵심은 이제 지방정부가 주도한 지역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이제 또 하나의 표현이 공공의대는 사실 수준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인데, 실제 일본 자치의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의 질을 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서도,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북부 지역에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출하지 않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방의 의료인 부족 문제 해결하고자 정부가 이제 설립을 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북부 지역 출신들에게 할당을 60% 하고, 그래서 이제 선발해서 전액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봤더니 북부 지역 출신의 의사들이 북부 지역에 잔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도 이제 지역 출신에 대한 문제들을 상당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객관적인 WHO 자료에 있어서 현재 어떤 공공의대에 있어서 기본 방향성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부 지역에 있어서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방향으로 노르웨이 대안이 있는 거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런 지역에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대학을 연합해 설립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 이제 현재 국립공공의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롱기튜드널 인터그레이트 클럭십을 실제적인 교육 과정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국립공공의대에서 캐나다 사례들을 검토하고 반영했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이제 교육 과정들을 하고 있고 실제 졸업생의 상당수가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의대 모습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주체 그리고 목표, 목적 이런 것들 상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실제 의사의 양성 자체를 교육체계에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자원들을 선발해서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국가적 책무다,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문제의식은 일반적인 공통적인 생각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립공공의대가 국가가 그런 역할도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고 2018년 10월에 있어서 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 발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립중앙의료원 산하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반드시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